안녕하세요.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. 오늘 이번 영상의 주제는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중에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인데요. 그 중에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 개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최대한 쉽고 이해가 쏙쏙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종부세로 엄청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번 영상도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그동안 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와 이 3주택자 이상은 이 징벌적인 종부세 중과로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요. 앞으로는 이 억울한 2주택자들이 구제됩니다. 이 종부세 산정에서 이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한 주택은 이 종부세 주택수에서 빼겠다고 한 것에 대한 이 세부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.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이고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곧바로 적용한다고 합니다. 단 이 주택수에는 제외되어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기존 주택과 합산해서 과세됩니다. 그렇다면 제외되는 주택의 세부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일시적 2주택인데요. 이사 등으로 이 등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죠. 이 신규 주택 취득 후에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판정이 됩니다.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수에서는 제외해 주겠다고 합니다. 다음으로는 상속주택입니다. 이 저가주택이나 소액지분에 대해서는 이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. 이 저가주택은 이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, 그리고 이 비수도권에서는 3억 원 이하이거나 또는 지분이 40% 이하의 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고요. 이 공시가격이나 지분 요건이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넘는다면 이 5년간만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지방저가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그리고 이 소재지 요건이 또 맞아야 됩니다. 이 소재지는 수도권이나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이외 지역이 바로 이 지방저가주택인데요. 특히 이 수도권과 특별시의 읍면지역과 그리고 광역시의 군지역은 이 3번 이 소재지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다른 요건이 맞다면 지방저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. 지금까지 살펴본 이 불가피한 사유 3가지의 이 종부세 계산 시 이 주택수 제외 기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세대 2주택은 2년 내, 그리고 상속주택 중에서 이 저가주택이거나 40% 이하의 소액지분은 기간 제한이 없고 이 저가주택이나 소액지분이 아니라면 5년간만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.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. 다만 이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의 공시가격이 이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오르게 되면 이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되어 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? 만약 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5억 원의 상속주택이 이 4년이 되는 시점에 6억 원이 넘었다면 이 종부세 중과 대상일까요? 네, 아니죠. 이 6억 원이 넘는 기타 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기 때문에 6년이 되는 해부터 종부세 중과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. 지금까지는 이 주택수 제외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고요. 이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공시가격을 합해야 되죠. 이 제외주택이 있는 사람들의 종부세 산정 방식은 이 기존 주택과 제외주택의 이 공시가격을 합산하되 이 공제금액과 세율은 1세대 1주택자 기준을 적용합니다.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는 이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아서 최대 14억을 공제받을 수 있죠.
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재외주택이 있었다면 세율도 이 2주택자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. 자, 그렇다면 과연 종부세는 얼마나 내려가는지 이 사례별로 계산해 보았습니다. 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. 60세이고 5년을 보유한 이 기존 주택, 공시가격은 10억 원입니다. 여기에 이사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 공시가격이 12억 원의 주택이 있다면 이 올해 종부세는 얼마일까요?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. 60세 이상 고령자나 이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이 세금을 최대 80%까지 공제해주는 이 세액공제가 있죠. 이 세액공제는 기존 주택에만 적용합니다. 이 이사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 주택수 제외주택에는 나이나 보유기간이 세액공제 요건에 맞아도 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보면요. 이 현행 기준으로 보면 3,920만 원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 개편안 기준으로 보면 233만 원으로 이 대폭 축소가 되는데요.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 과표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. 이 공시가격을 합해야 됩니다. 기존 주택 10억과 신규 주택 12억. 그래서 22억이죠.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이고 단독명의라면 최대 14억을 공제받을 수 있죠. 그렇다면 22억에서 14억을 빼면 8억이 남죠. 이 8억에 공정시장가액 비율, 올해는 60%를 적용해 준다고 그랬죠. 이 8억의 60%를 곱하면 4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. 이게 과세 표준이고요. 여기에 이 1세대 1주택자 세율 6억 원 이하이면 0.8%죠. 그래서 이 4억 8천에 0.8%를 곱하고 여기에 누진공제 60만 원을 빼주고 그리고 재산세 중복분 86만 원을 빼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액공제, 이 세액공제는 이 기존 주택 10억 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죠. 그래서 안분 계산을 하게 되면 43만 원이 나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특세 20%를 합하면 총 233만 원이 나옵니다. 참고로 세액공제 이 43만 원은 고령자 연령공제 20%와 5년 이상 이 보유공제 20%, 이 총 40%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. 이 현행과 이 개편안의 종부세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달라지죠. 이렇게 엄청난 종부세 때문에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도 못 가고 있었던 형편이었던 거죠.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2년간 이 종부세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. 마찬가지 60세이고 5년간 보유한 이 기존 주택, 이번에는 공시가격이 15억 원입니다. 이것과 이 분당의 성남시죠. 수도권 상속주택 6억 원이 있다면 올해 종부세는 얼마일까요? 네,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. 이 현행 기준으로 볼 때는 3,520만 원입니다. 그러나 이 개편안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171만 원으로 대폭 줄어드는데요. 역시 계산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시적 2주택 계산 방법과 동일합니다. 이 과표는 기존 주택과 이 상속주택을 합하고요. 거기에 공제 14억 원을 해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그리고 세율을 곱하고 재산세 중복분을 빼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이 세액공제 60세이고 5년간이니까 40%죠. 이 40%는 기존 주택 15억 원에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. 이 부분에 대한 종부세의 세액공제 40%, 57만 원을 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8만 원의 농특세를 합하면 171만 원이 나옵니다. 다음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. 역시나 60세이고 5년간 보유한 이 기존 주택 공시가격 15억 원과 그리고 이 청주시의 아파트 이 공시가격이 2억 원입니다. 이 두 채가 있다면 이 올해 종부세는 얼마일까요? 네, 마찬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 현행 기준은 2,040만 원입니다. 그리고 이 개편안 기준대로 계산해보니까 59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. 과세 표준은 이 기존 주택 15억 원과 청주의 2억 원, 17억에서
14억을 빼고 여기에 60%를 곱하면 1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. 여기에 3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세율은 0.6%가 적용이 되죠. 그래서 종부세를 계산해 보니까 59만 원이 나옵니다. 이 거의 면제가 되는 수준인데요.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사례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새 집으로 옮기고 싶거나 이 상속을 받았거나 지방에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큰 고민거리가 없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제외되는 주택의 이 공시가격이 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다시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방심할 수는 없겠죠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